그거 알아? 주식시장에서 계좌가 가장 빠르게 녹아내리는 순간은 네가 폭락장을 맞았을 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네가 내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 월가에는 90-90-90 법칙이라는 아주 잔인한 통계가 있어. 개인 투자자의 90%가 첫 90일 안에 투자금의 90%를 날려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실제로 프랑스 금융시장 당국 AMF가 개인 투자자 1만 5천 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해봤더니 무려 89%가 돈을 잃었다고 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즉 열심히 매매할수록 수익률은 더 처참하게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다는 사실이야. 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도 결국엔 세력들에게 돈을 털리는지, 그 부의 심리와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난 남들과 달라, 이번엔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밤마다 요동치는 미국 증시 때문에 잠 못 들고 불안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럼 나만 알고 싶은 경제 이슈, 금융 정보를 빠르게 알려줄게.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누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 차트도 볼 줄 모르는 완전 생초보? 아니야. 통계를 까보면 진짜 위험한 건 이제 막 수익 맛을 좀 보고 나 주식에 재능 있나 봐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들이야. 완전 초보는 무서워서라도 우량주인 삼성전자나 애플에 찔끔 넣고 벌벌 떨지만 어설프게 돈맛을 본 사람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거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징후가 혹시 내 이야기 같다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줘. 이건 네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건 나는 다르다라는 치명적인 착각, 즉 과잉 확신 편향이야.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최근 몇 년간 혹은 지난 AI 상승장 때 수익 좀 냈지? 축하해. 근데 냉정하게 하나만 물어볼게. 그게 정말 네가 기업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매크로 경제를 분석해서 번 돈일까? 아니면 그냥 연준이 돈을 풀어서 시장이 미친 듯이 좋았기 때문에 떠덕여준 걸까?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달바가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을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어.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 수익을 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3-4%대에 불과했어. 심지어 물가 상승률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야. 왜 이런 기가 막힌 차이가 날까?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고팔고를 반복했기 때문이야. 시장이 오를 땐 흥분해서 꼭대기에서 사고, 폭락할 땐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거지. 월가의 전설 하워드 막스는 이런 말을 했어. 상승장에서의 수익은 천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상승장에 참여했다는 뜻일 뿐이다. 거대한 파도가 쳐서 배가 높이 떴는데 선장이 와, 내가 배를 들어올리는 힘이 장사네 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 파도가 빠지는 순간 그 배는 추락하는 거야.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나 AI 버블 초기에 돈 복사했다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 대부분은 파도가 빠질 때 썰물에 휩쓸려 사라졌어. 시장이 돈을 줄 때는 겸손해야 해. 그건 네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잠시 빌려준 악성 부채일 확률이 99%거든. 진짜 부자들은 수익이 났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라고 인정하고 즉시 현금 비중을 늘려서 방어 태세를 가져. 그 다음으로 너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 바로 회전율의 함정이야. 한번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번 돈을 토해내고 나면 사람 눈이 뒤집혀. 아, 내 돈 빨리 복구해야 돼. 이 비상벨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순간 투자는 도박으로 변질돼. 이때부터는 우량주는 눈에도 안 들어와. 하루에 20%, 30%씩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잡주나 실적도 없는 테마주만 찾아다니게 되지. 왜? 빨리 만회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멍거는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어.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 뉴욕 증권거래소 NYSE 데이터를 보면 1960년대만 해도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이 8년 4개월이었어. 근데 지금은 얼만지 알아? 6개월도 채 안 돼. 초단타 매매까지 합치면 22초라는 통계가 있어. 이게 투자야? 아니야. 이건 그냥 카지노 슬롯 머신을 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브래드 바버 교수팀이 6만 가구의 계좌를 분석한 트레이딩은 부에 유해하다라는 논문을 보면 결론이 아주 살벌해. 거래를 가장 많이 한 상위 20% 그룹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연평균 7%포인트나 낮았어. 잦은 매매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 진입이 계좌를 갉아먹은 거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50% 손실이 나면 본전만 찾으려고 해도 100% 수익을 내야 해. 근데 마음이 급해서 레버리지, 즉 빚까지 끌어다 쓴다? 이건 늪에 빠진 사람이 빨리 나오겠다고 발버둥치는 거랑 똑같아. 움직일수록 더 깊고 빠르게 가라앉을 뿐이지.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멈춰야 해.
지금 남은 돈이 5천만 원이라면 이걸 당장 1억을 복구하려 하지 말고 10년 뒤 10억을 만들 종잣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야. 빚내서 급등주 타는 거? 이건 네 인생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진짜 소름 돋치는 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무한 반복한다는 거지. 이걸 행동 경제학에서면 손실 회피 편향과 처분 효과라고 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수익이 나면 아직 더 오를 수 있는데도 불안해서 얼른 팔아버려.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은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해버려. 오르는 말에서 내리고 죽은 말을 끌어안고 가는 꼴인 거야. 작년에 바이오주 꼭지에 물려서 다시는 급등주 안 산다고 핏눈물 흘리며 손절했잖아. 근데 오늘 또 다른 테마주가 빨간불 기둥을 세우면 뇌가 포맷된 것처럼 이번엔 달라, 이건 진짜야 라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레이 달리오가 쓴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 고통 더하기 반성은 발전이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고통만 받고 반성은 쓰레기통에 버려. 아, 운이 없었어. 공매도 세력이 장난친 거야 라면 남 탓만 하지. 진짜 고수는 매매일지를 쓸 때 수익 난 건 대충 적고 손실 난 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기해. 내가 그때 왜 흥분했는지, 어떤 뉴스를 보고 눈이 멀었는지. 이 오답 노트가 없으면 넌 수업료만 비싸게 내고 수업은 땡땡이 치는 불량 학생이랑 다를 게 없어. 시장은 그런 학생에게 절대 졸업장을 주지 않아. 평생 유급시키면서 돈만 뺏어가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멘탈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10년 뒤, 20년 뒤에 늙고 지친 몸으로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야.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야.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자본주의는 정말 잔인하고 차가운 청구서를 내밀거든. 젊을 때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지만 늙어서의 빈곤은 생존의 문제가 돼.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줄게. 첫째,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잘해서 라는 오만함을 버려. JP모건과 달바의 데이터를 기억해. 시장 평균보다 못하는 게 개인이야. 상승장은 네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베푼 자비일 뿐이야. 둘째, 잃은 돈 빨리 찾으려는 조급함을 버려. 잦은 매매는 계좌를 갉아먹는 암세포야. 찰리 멍거의 말처럼 돈은 거래가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거야. 셋째, 손실을 봤다면 도난가지 말고 처절하게 오답 노트를 써. 뇌과학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잊으려고 해. 하지만 그 고통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버블 때 넌 똑같은 이유로 또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거야. 지금 네 계좌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마.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오늘 영상이 너의 투자 마인드를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개인 투자자 수익률 통계나 손실 회피 편향 등에 대한 더 자세한 경제 용어들은 본문 더보기란에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 투자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을 거야. 다음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올게.